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의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최삼화 교수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또 체험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본질적인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걸까요? 사실 메타버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옆에 온 거는 아니에요. 네. 네, 이미 오래전부터 그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나 뭐 그런 환경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부상이 된 것 뿐이긴 해요. 하지만 그 메타버스라는 것의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했었던 뭐 온라인 공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좋은 예로 예전에 MMORPG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게임하면서 자기 캐릭터를 움직여서 뭐 전투도 하고 뭐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어찌 보면 뭐 본질적인 모습, 최초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MMORPG가 막 계속 커진 거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 이제 인류 옆에 막 다가왔을 때 기술이, 네네. 그때 인터넷 공간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채팅만 하다가 PC 통신. 네, 그렇죠. 네, 채팅만 텍스트로 채팅만 하다가 이게 이제 조금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면서 화면 안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 자기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과 단순한 채팅이 아니라 뭐 같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모험도 하고 사냥도 하고 그렇게 하던 게 지금의 MMORPG가 된 거거든요. 사실 메타버스의 본질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나와 동일한 어떤 아바타를 이용해서 무슨 행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뭐 19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 이렇게 어쨌든 이 메타버스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막 핫하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인가요? 네, 코로나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거기에 뒷받침되어서 어떤 기술적인 IT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 메타버스라는 것이 제대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용량이 큰 그러니까 뭐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초고화질이 되거나 아주 제대로 갖춰지려면 데이터 양이 커지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인터넷 속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4G, 5G, 6G 얘기하잖아요. 그런 통신 속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그 많은 데이터들이 서로 빠르게 이동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환경들이 그간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거기에 맞물려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했고, 그리고 서로 오프라인에서 공유하고 뭐 서로 소통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공간 안에서 실제 못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갑자기 이렇게 빅뱅처럼 빵 터진 거죠. 간혹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온라인 게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온라인 게임과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초기 형태가 게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 게임하고 메타버스하고 동일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리고 이 메타버스 환경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이 온라인 게임의 기술과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실제 상황, 실제 지구가 아니라 디지털 지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상의 지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 아바타를 움직이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게임, 온라인 게임 만드는 기술에서 그 고스란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예전에 온라인 게임에서 하던 거를 지금도 다 뭐 똑같이 하는 건데 굳이 이걸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거는 온라인 게임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라인 게임은 사실 말 그대로 게임의 본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물론 뭐 게임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행위는 재미를 추구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의 어떤 행위들을 더 뛰어넘어서 인류가 지구상에서, 실제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가상의 지구에서, 디지털 지구 안에서 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메타버스가 좀 커다란 폭이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타버스가 기존의 IT 기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인 건지, 아니면 뭐 그 기술의 바탕은 또 뭐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전에 질문해 주신 그 게임하고 어떤 네네. 차이점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그 답이 있어요. 기술적인 바탕은 온라인 게임에서 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를 하자면 뭐 가상현실 기술 뭐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 HMD를 쓰고서 실제와 동일하게 느껴지는 어떤 환경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 네네.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아예 그냥 신경에 직접 접속해서 어떤 가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내가 실제로 마치 원래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들을 가상 환경, 가상 기술에서 제공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부분이 결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까지 접목이 되어서, 사실 어찌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어떤 IT 기술의 총 집약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건가요? 이상적인 네.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해요. 기술적으로나 뭐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좀 실제 예를 좀 들어주셔야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교육적인 예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상황 때 제가 학생들하고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본 거는 한 학기에 한 번? 그것도 제가 애들이 얼굴 잊어버릴까 봐서 학교 앞으로 나와서 커피숍에서 그냥 얼굴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고 요 정도였어요. 한 학기에 한 번이었어요, 학생들을. 하지만 수업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쵸. 16주 수업하고 시험도 보고 뭐 과제도 내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온라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서로 이 스크린 안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거지만 그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고 동일한 행위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어찌 보면 반증하는 게 똑같고요. 지금 모든 어떤 그 인류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문득 떠올랐던 게 싸이월드. 네. 네, 싸이월드에 제 캐릭터 돈 주고 사서 옷 입히고 가구 넣어주고 음악 깔아주고 뭐 이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그것도 네. 이제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것도 메타버스의 하나라고 보고요. 제가 보는 메타버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개념은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행위들 자체에 실제 가치가 부여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가치. 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표님 지금 얘기하신 싸이월드도 내가 미니룸을 꾸미려면 그냥 못 꾸몄거든요. 도토리. 예, 도토리 돈 주고 사야 됐어요. 선물 달라 줘. 예, 그래서 누구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거는 내가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를 가상의 공간 안에 내 거를 만드는데 혹은 나를 꾸미는 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썼단 말이죠. 네네. 그런 것처럼 가상 공간 안에서 뭔가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그 행위들이 실제의 어떤 내 행위와 연관성이 있고 보통 이제 이걸 이제 이쪽 학계 쪽에서는
그 동기화라고 해요. 동기화. 예, 가상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나 실제 내가 움직인 것과 이게 단절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싸이월드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 미니룸 꾸미고 하는데 내가 실제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불편해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허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실제 아닌데 왜 거기다 그렇게 그렇죠. 집중하니? 뭐 네, 이런. 그러니까 마치 가상화폐에다가 돈을 투자를 왜 하냐 그거가 확 와닿는. 예, 예. 돈도 아닌데 진짜 화폐도 아닌데 거기에다 왜 돈을 투자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못 하시는 거죠. 못 한다기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치라는 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와닿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 이러면 이 메타버스의 세상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상황이. 요즘 대표적인 예가 NFT를 예를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가상 환경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캐릭터 자체가 오직 나만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그 나만의 것이 가치가 얼마나 됐는지를 부여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단 말이죠. 그런 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미래에는 어떤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메타버스 환경,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것을 잘 표현한 영화가 있죠. 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가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메타버스 세계관을 잘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메타버스 환경, 그리고 우리 그 IT 기업들에서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IT 기업들에서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딱 오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류 어떤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책에서도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는 상상이거든요. 허구의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 지금의 인류가 이런 문화를 이제 이루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저도 그게 굉장히 공감하고, 게임이 그런 부분 중에 맨 앞단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점점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력들이 조금씩 더 뒷받침이 되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메타버스 세상은 올 거라고 보고요. 이미 어느 정도는 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너무 메타버스가 다 뭐든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예.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요즘 세상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최근에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들도 그렇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떻게든 좀 접목을 시켜보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회사들과 그리고 회사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환경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메타버스 환경이 주는
가치와 이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이게 대단하거나 너무 멀리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마치 싸이월드에다가 내 공간 꾸미고서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처럼 지금의 어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 자체가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게 온라인으로 옮겨갈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보시면 이게 기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 정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행위들에 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은 더 열린 시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학교에서 네. 메타버스 스쿨이라는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가상의 학교를 만들고 가상 공간 안에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이 거기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업도 하고 학점도 받고 학위도 받고, 네, 이런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좀 선두주자시잖아요. 네. 앞에서 좀 끌고 가주셔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네. 계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많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e스포츠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